안녕하세요. 근태관리 조직도를 맡은 이슬기입니다. 시연 시작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로그인 화면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해야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에는 오늘, 이번 주, 이번 달의 내원 환자 수와 월간 방문자 수, 진료과별 내원객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투두리스트를 사용하거나 날씨, 공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두리스트는 항목을 추가할 수도 있고 완료된 항목엔 체크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공지사항을 클릭하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출퇴근 관리 페이지에서는 출근과 퇴근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출근 버튼을 누르면 바로 출근 처리되면서 아래에 시간이 표시됩니다. 퇴근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알람창으로 퇴근할 건지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이때 확인 버튼을 누르면 퇴근 시간이 체크되면서 퇴근 처리됩니다. 출퇴근 시간 아래에는 한 달에 정상 출근, 지각, 조퇴, 결근을 각각 몇 번 했는지 표시됩니다. 왼쪽에서는 조건별로 이번 달의 근태 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건을 설정하지 않았을 때는 모든 근태 내역이 조회됩니다. 근태 상태만 체크했을 때도 조회 가능하고 날짜와 함께도 조회 가능합니다. 다음은 휴가 관리 페이지입니다. 휴가 관리 페이지에서는 연차를 얼마나 사용했고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 내역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려된 연차일 경우 반려라는 글자를 누르면 반려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간 근태 체크 페이지에서는 캘린더로 내 모든 출퇴근 시간 기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기면서 다른 달도 볼 수 있고 오늘 날짜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직도입니다. 조직도에서는 병원장을 포함한 모든 부서의 사원들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서를 클릭하면 오른쪽에 부서명과 총 인원수와 해당 부서 사원들의 프로필 사진, 직급, 이름, 핸드폰 번호가 나타납니다. 관리자의 경우 근태관리 메뉴를 누르면 사원 근태관리와 사원 휴가 관리 페이지가 추가로 보여집니다. 사원 근태 관리를 눌러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모든 사원의 근태를 최신순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넘기면서 다른 날짜의 근태 목록도 볼 수 있습니다. 부서명으로 근태 목록을 조회하거나 사원의 이름으로 근태 목록을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사원이 출퇴근 버튼을 잘못 클릭한 경우 근태 정보가 잘못 입력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결근 상태가 아닌 행을 클릭하면 근태 정보를 수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날짜와 부서, 이름은 수정이 불가능하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근무 시간, 상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한번 수정해 보겠습니다. 사원 휴가 관리 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사원 휴가 관리 페이지에서는 모든 사원의 연차 지급 일수, 연차 잔여 일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사원의 경우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연차 사용 내역이 없다고 표시됩니다. 연차를 사용한 사원의 경우에 내역 조회 버튼을 누르면 그 사원이 며칠간 무슨 사유로 연차를 썼는지 또는 반려됐는지 승인됐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원 휴가 관리 페이지에서도 부서명으로 사원을 검색하거나 이름으로 사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직도 수정 페이지입니다. 조직도 조회 페이지와 마찬가지로 모든 부서와 해당 부서 사원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서 목록 아래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부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추가해 보겠습니다. 부서 옆의 톱니바퀴 아이콘을 누르면 부서명 또는 수정 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 먼저 부서명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또 사원의 직급, 이름, 핸드폰 번호를 입력한 뒤 사람 모양의 아이콘을 눌러 수정할 수 있습니다. 수정해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도 해보겠습니다. 잘 삭제되었습니다. 이어서 전자결제를 맡은 강민아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자결제 파트를 담당한 강민아입니다. 율제병원의 전자결제는 연장근무, 휴가, 일반 결제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먼저 연장근무부터 결제 요청해 보겠습니다. 연장근무는 출퇴근관리 탭을 통해서만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결제라인 지정 버튼을 눌러서 결제자, 참조자를 선택할 수 있고 조직도는 각 부서의 사원들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펜시트리 플러그인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사원을 선택할 수 있는데 삭제도 가능하고 중복된 사원은 선택이 제한되고요.
그리고 3명까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하기 버튼을 누르면 선택한 결제자의 특수문자가 붙어서 출력됩니다만 지금은 빠른 처리를 위해서 결제자를 1명만 선택하겠습니다. 근무 날짜를 선택하고 결제 요청을 할 수가 있고요. 휴가 신청도 마찬가지로 휴가 관리 탭을 통해서만 휴가 신청이 가능하고요. 신청 양식만 다를 뿐 신청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휴가 시작일과 마지막 종료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날짜의 차이만큼 신청 일수가 선택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결제 요청을 하고 결제 대기 문서함에 오면 현재 자신이 결제 순번이 문서, 즉 자신이 당장 결제를 해야 하는 문서들만 보여지고요. 여기서 따로 확인이 필요 없는 간단한 문서들은 선택해서 한 번에 결제 승인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제가 완료 처리가 되면 연장 근무는 신청한 시간만큼 이렇게 자신의 근태 정보에 업데이트 되게끔 트리거를 만들어 놓았고요. 휴가의 경우에는 마지막 결제자가 승인 처리를 했을 때 해당 날짜의 휴가 정보가 인서트 되게끔 처리를 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반 결제 신청이 있는데요. 일반 결제는 사용자가 직접 결제 양식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관리자 아이디로 결제 양식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결제 양식 관리 탭은 오직 관리자만 들어올 수 있고요. 미리 추가해둔 결제 양식을 조회도 가능하고 수정도 가능하고요. 삭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도 할 수 있는데요. 사용에 체크한 결제 양식만 사용자에게 보여지게 되고 사용하고 싶은 양식을 아무거나 만들어서 등록해 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시 사원으로 돌아와서 결제문 작성 탭에 들어오면 일반 결제도 다른 결제와 방식이 동일한데 다른 점은 첨부 파일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결제 양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 양식 선택을 클릭하면 아까 사용이라고 체크한 결제 양식들만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미리 추가해둔 결제 양식을 선택하면 이렇게 에디터에 불러집니다. 여기서 결제를 작성하다가 임시 저장을 하고 싶다면 임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임시 저장함에 보관이 되고요. 임시 저장함에서 다시 임시 저장을 누르면 작성하던 그대로 임시 저장이 되어서 수시로 저장하면서 내용을 이어서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결제 요청도 가능하고요. 결제 요청하면 기한 문서함에 자신이 기한한 문서를 볼 수 있는데 까먹고 내용을 안 적었네요. 이럴 때 아직 결제 처리를 한 결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신 취소 버튼이 보여지고요. 상신 취소를 하면 문서가 다시 임시 저장함에 보관이 되어서 여기서 상사들 몰래 다시 문서 내용을 수정해서 결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대기함에서 결제 반려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 문서함에서 자신이 결제한 문서들을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결제 승인 날짜와 함께 승인 도장이 찍히고 아래에서 결제 의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려를 하는 경우에는 결제 상태가 반려로 바뀌고 승인 도장이 아니라 반려 상태로 출력이 됩니다. 이렇게 반려가 되었거나 결제 완료가 된 문서들은 재기한 버튼이 보여져서 결제 의견을 확인하고 내용을 수정해서 다시 결제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 라인이 그대로 불러와지기 때문에 그대로 결제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수정해서 결제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승인을 할 때 만약에 이 결제가 굳이 부장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면 전결 버튼을 눌러서 자기 선에서 결제를 종결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전결 처리를 하면 부장에게 결제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부장의 결제대기 문서에는 보여지지 않고요. 결제 문서함에서 완료된 문서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조 문서함은
자신이 참조자로 등록된 문서들만 보여지게 되고요. 결제 문서가 일반 결제, 휴가 결제, 연장 근무 세 가지여서 결제 양식에 따라서 상세 페이지도 양식에 맞게 보여지게 됩니다. 그럼 이어서 김채윤 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메일 기능을 맡은 김채윤입니다. 메일에서 최초로 메일 쓰기 창에서는 주소록 조회가 가능하시고요. 주소록에서는 전체 사원 조회가 가능하고 원하는 진료부의 사원만 조회가 가능하며 원하는 만큼 수신인과 참조인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만큼 제거도 가능합니다. 이름으로도 검색이 가능하고 직책으로 또 부서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등록해 보겠습니다. 참조인도 등록이 가능하고요. 내용을 채워보겠습니다. 보내기를 하는 순간 보낸 메일함으로 이동하게 되고요. 보낸 메일함에서는 제가 보낸 메일을 조회 가능합니다. 받은 메일함에서는 상세 조회가 가능하고요. 첨부 파일이 있을 경우 첨부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중요 표시를 누를 시 중요 보관함으로 이동이 되고요. 메일을 삭제할 경우 휴지통으로 이동이 되며 휴지통에서 삭제할 시 영구 삭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채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채팅 아이콘을 누를 시 자신이 채팅이 가능한 사원들이 조회가 가능하고요. 채팅창에서도 채팅이 가능하며 친구 목록에서도 채팅이 가능합니다. 웹소켓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바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고 다음으로 주영님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 페이지 로그인 사용자 가입 공지사항을 맡은 이주영입니다. 먼저 회원 가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바의 제일 하단에 직원 가입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은 관리자 직급만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직원 회원 가입 창이 뜨게 되고 이름과 핸드폰 번호, 소속과 직급, 프로필 사진을 입력하면 입사한 연도 2자리, 가입한 해당 월 2자리, 그리고 랜덤 숫자 4개로 4번이 부여됩니다. 또한 처음 가입했을 때는 비밀번호가 4번과 동일하게 부여되며 이메일은 4번@smartdoctor.com으로 부여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경영지원부 부장과 팀장 직급으로 가입이 되면 상태가 자동으로 관리자로 가입되게 하였습니다. 가입을 해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가입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잘 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비밀번호가 틀리다고 나오네요. 다음으로는 공지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지사항은 최신 순으로 보이게 되어 있으며 글 작성은 관리자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 첨부 파일 첨부, 내용을 쓰고 등록할 수 있고 목록으로 가기를 누르면 목록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글을 클릭하면 상세 조회가 되고 첨부 파일이 없으면 없다고 뜹니다. 첨부 파일이 있는 경우 이렇게 첨부 파일이 뜨고 다운로드도 가능합니다. 페이징 처리가 다 되어 있으며 제목으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검색을 해도 페이징 처리가 되어 있고 초기화 버튼을 누르면 처음 리스트로 조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로 로그인하여 진료 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진료 탭은 교수만 들어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진료 대기를 누르면 현재 대기 중인 환자가 조회되며 업무에서 진료 입력 페이지를 들어가면 업무과에서 접수해준 대기 환자 중 1번이 조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는 어느 교수의 어느 과인지 뜨고 진료볼 환자의 인적 사항을 조회해옵니다. 조회해오면서 주민등록번호로 성별과 나이를 구하였고 초진과 재진 여부도 알아와서 초진의 경우 과거 내역 조회에 초진 환자라고 알려줍니다. 현재 강남보 환자는 재진 환자로 과거에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과 병명, 내원일이 조회됩니다. 증상은 환자가 원무과에서 접수를 할 때 간단히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 입력해준 정보를 받아오고 진료를 하면서 추가로 더 입력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옆에 캘린더는 기본 풀 캘린더를 이용하여 과거 이 환자가 언제 내어나왔다가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 달력입니다. 하단의 병명은 저희가 만든 병명 메뉴판에서 다 조회해왔고 수술도 조회해왔습니다. 수술을 하면 수술을 하기로 선택하면 수술 선택 옵션이 보이지만 수술을 안 하면 선택 옵션이 비활성화되게 하였습니다. 약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모달창이 뜨고 처방할 약을 선택한 후 며칠분을 처방할지도 선택을 해야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진료창에 뿌려지고 그리고 약을 하루에 몇 회 복용시킬지를 정하면 진료를 보기 전 비활성화되어 있던 저장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진료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남보 환자 배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픈가요? 배가 쥐어짜듯이 아픕니다. 네. 네, 아마도 탈장인 것 같네요.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약도 처방해 드릴게요. 3일분 드릴게요. 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잘 드세요.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진료가 완료됩니다. 그리고 현재 다음은 진료 중에 환자가 없기 때문에 진료 중에 환자가 없다고 뜹니다. 다음은 민주님께서 이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주입니다. 발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원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원무과 직원으로 바꿔서 로그인하겠습니다. 우선 접수 페이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접수 페이지에 들어오면 현재 진료 대기 중인 환자 리스트와 진료 중인 환자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환자를 등록하고 진료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을 등록시켜 보겠습니다. 성공적으로 환자 등록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 조회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이 뜨고 최근 방문했던 순으로 환자 리스트가 조회됩니다. 자동으로 포커싱된 검색창에 이름을 입력하고 엔터키를 누르거나 아이콘을 누르면 환자 검색도 가능합니다. 환자를 선택하고 선택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에서 현재창으로 환자 데이터가 전달되며 화면에 나타납니다. 진료과와 교수를 선택하고 증상을 입력하면 접수가 됩니다. 이때 인적 정보나 접수 정보가 올바르게 입력되지 않으면 다시 확인하라는 알림이 뜨며 접수되지 않습니다. 접수 시에는 선택한 과에 속한 교수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방문한 환자를 접수시키자마자 진료 대기 목록에서 보여집니다. 필터 기능을 통해서 과별로 조회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환자를 선택하고 상태 변경을 누르면 진료 중 목록으로 이동되며 진료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환자 조회 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린 환자 조회 팝업창처럼 환자 조회, 검색, 그리고 신규 환자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자를 누르면 환자 정보 팝업창이 뜨고 주민등록번호와 방문일을 제외한 정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조회 버튼을 누르면 환자 정보와 함께 환자 과거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처방 전 조회를 누르면 처방받은 질병 코드와 약을 볼 수 있고 실제로 출력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납 조회를 누르면 관련 정보와 계산된 금액이 보여집니다. 여기서도 출력 가능합니다. 다음은 예약 대기 페이지입니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환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예약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이 페이지는 채윤님께서 담당하셨지만 시연 흐름상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환자에 대한 정보가 전달되었고 입원실과 날짜 예약과 특이사항만이 새로 기입 가능합니다. 같은 화면에서 입원실에 대한 풀캘린더로 입원실 예약 현황이 확인 가능합니다. 예약을 마치게 되면 입원료가 업데이트되어 수납 테이블에 들어갑니다. 예약을 마친 후에는 예약 대기 페이지로 돌아옵니다. 수술실 또한 마찬가지로 예약 버튼 클릭 시 예약 페이지로 넘어오며 수술을 받을 환자 정보를 확인 가능합니다.
29일의 경우 C 수술실에 수술이 예약되어 있는데요. 이미 예약되어 있는 수술실에 예약된 시간은 예약이 불가능합니다. 예약 시간 선택 시 자동으로 환자가 받을 수술 시간이 합산되어 수술 완료 시간이 기입됩니다. 29일의 예약 정보를 확인해 보시면 동일 시간에 수술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원실 현황 페이지입니다. 실제 달력처럼 구현해서 지난달과 다음 달 이동이 가능하며 해당 날짜에 입원 중인 환자를 볼 수 있습니다. 2인실과 4인실이 있는데 만실인 경우에 베이지색 배경으로 보여져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날짜가 오른쪽 상단에 고정적으로 보여지고 오늘 날짜 행에는 굵은 폰트를 적용하여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납 페이지입니다. 진료를 마치고 수납 대기 중인 환자 목록이 나타납니다. 환자가 수납하러 오면 출력을 눌러 처방전과 영수증을 출력해주고 수납할 진료를 선택한 후 수납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 완료 목록에서 수납일과 함께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